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요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네요. 이럴수록 우리 조금 더 조심하고 안전하게 지내도록 해야겠어요.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모텔에서 당신의 얼굴을 본 순간 주저앉아 버렸다. 20살 때 처음 만난 당신은 내게는 천사였어.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힘들어하는 나에게 당신을 소개시켜준 친구가 정말 고마웠지. 나는 당신과 매일 만났어. 매일 만나도 질리지 않고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당신의 매력 때문에 하루하루가 천국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덕분에 엄마의 기억은 잊혀져 갔고 내 머릿속에는 당신으로 도배되어 있었지. 천사 같은 당신에게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투잡 쓰리잡을 해가며 집 살 돈을 마련했고 6년 만에 집을 마련하게 되었어. 그래서 당장 당신과 혼인신고부터 하고 결혼을 했지. 배달 음식을 싫어하는 당신은 나에게 TV에서나 볼 법한 요리들을 만들어 주었어. 당신은 내게 백종원보다 더 요리를 잘하는 여자였으니까. 유기농을 좋아하고 고급 식재료를 좋아하는 당신에게 맞추기 위해 나는 결혼하고 나서도 투잡을 할 수밖에 없었어. 회사 일 끝나고 대리를 하다가 요즘 같은 때는 배달 일이 돈을 더 번다는 이야기에 나는 피자집 배달로 투잡을 했지. 당신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그냥 대리한다고 얘기를 했지. 배달 음식을 싫어하는 당신이 피자집에서 일한다고 하면 싫어할까 봐서 그냥 그렇게 말 안 하고 일하게 돼버렸어. 기름 냄새는 어떻게 했냐고? 일 끝나면 근처 사는 친구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옷 갈아입고 집에 왔거든. 모를 수밖에. 고된 일에도 내가 투잡을 하는 이유는 단지 당신 때문이었어. 더 좋은 거 먹이고 싶고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고 더 행복하게 당신과 살 계획이 있었으니까. 꾸미기를 좋아하는 당신은 집 앞 동네 슈퍼를 갈 때도 근사하게 차려입고 나갔어. 뭐 나도 당신의 꾸민 모습을 보고 반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와서 뭐라 할 수는 없네. 당신이 바람핀다는 징후조차도 발견을 못한 내가 미울 뿐. 며칠 전 모텔로 가라는 오더를 받고 피자를 들고 모텔로 갔어. 모텔인지 호텔인지 그런 모텔은 처음 가보네. 프론트부터 고급스러운 게 당신과 함께 이런 곳도 와봐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 앞에서 벨을 눌렀어. 아직도 기억나? 아니 잊을 수가 없어. 508호. 문이 열리고 남자가 나오는데 잘생겼더라. 연예인인 줄 알았어. 키 크고 피부도 하얗고 가운에 가려진 근육들도 멋있더라. 나도 한 근육 하는데 말이야. 근데 남자가 건네준 카드를 받고 계산을 하려는데 밑에 내가 어제 당신에게 사준 민트색 구두가 보이네. 촉이 왔어. 이 안에 당신이 있다. 그 생각이 든 순간 신발 신은 채로 방 안으로 달려갔더니 네가 있더라. 금방 샤워를 했는지 머리를 말리면서. 이런 개 같은. 나는 남자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 무조건 네가 잘못한 거야. 넌 결혼한 여자니까. 남자한테 다가가서 꺼지라고 했어. 옷 갈아입고 가면 안 되냐는 개소리를 하길래 그냥 옷 쳐들고 나가라고. 나 뚜껑 열리면 너 여기 살아서 못 나간다고. 그랬더니 나가더라. 남자를 보내고 너와 다시 마주한 순간 네가 나한테 건넨 한마디에 왔어? 뭐? 왔어? 제정신이야? 뭐 미안하다던가 잘못했다던가 이혼한다던가 화를 내던가 성질을 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야? 왔냐고? 그래 왔어. 피자 배달 왔어. 그래서 당신의 불륜을 알게 됐어. 잠겨진 모텔방 안에 당신과 나 둘뿐. 머릿속에서 정말 많은 생각이 오갔어. 손찌검을 해야 되나? 말로 타일러야 되나? 이혼하자고 해야 되나? 내가 그때 겪은 심정을 당신은 모를 거야. 안 당해봤으니까. 네가 사람이냐? 나는 당신 때문에 투자까지 하면서 미래를 꿈꾸고 있는데 이런 나를 두고 바람을 펴? 꺼져버려. 아까 그 남자한테 가서 같이 살던지 말던지 내 집에는 발붙일 생각 마라. 내 마음 같아서는 너 이 방에서 구급차 타고 나가게 하고 싶은데 내가 참는다. 꺼져. 지금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내 분이 가시질 않아. 결론적으로는 내가 투잡을 하게 돼서 대리를 안 하고 피자 배달을 하게 돼서 당신의 불륜을 발견한 거네. 지금이라도 알게 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이제는 투잡 같은 거 안 하려고. 할 이유가 없어졌어. 당신도 이제 나한테 없어질 거고 내 미래도 없어졌으니까.
이제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면서 살지 않을래. 내가 힘들게 번 돈 나에게 투자를 하면서 나만 생각하면서 살 거야. 꺼져버려. 당신은 이제 내 기억 속에 없어. 댓글입니다. 남자가 투자까지 하면서 집 어겨 살리는데 바람피고 자빠졌네. 인터넷 보면 남편이 바람핀다는 글이 많은데 이것처럼 남편 뼈 빠지게 일할 때 집구석에서 놀면서 바람피는 여자 수두룩하다. 나도 여자지만 남자들이 참 불쌍하다.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돈 갖다 바쳐봐야 적다고 투덜대지. 엄마보다 상대적으로 얼굴 볼 시간도 없으니 애한테도 미움받지. 그냥 다 불쌍하다 남자들이. 유기농만 처먹는 게 피자 시키고 자빠졌네. 비싼 거 바라더니 결국 거지 걸로 내쫓기겠네. 꼴 좋다. 다음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1년째 되지 않는 30대 주부입니다. 너무 화나네요. 댓글들 남편 보여줄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말에 엄마가 오래. 저번 주에 갔잖아. 피곤해. 평일에 직장 다니고 주말에 유일하게 쉬는데 무슨 한 달에 두세 번 주말마다 시댁을 가.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다는데 가야지. 그럼 이번 주는 친정 가자. 우리 엄마도 너 보고 싶대. 이런 대화하면 속 터집니다. 결혼 전에 효도는 셀프. 각자 부모한테 효도하자던 남편 어디 간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결혼 전 세상 쿨한 시어머니인 척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왜 매주 보고 싶다고 하는 건지. 저랑 만나기 전에는 남편 말로는 본인한테 관심도 없었대요. 결혼하니 갑자기 아들한테 관심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어쨌든 안 간다고 하고 침대에 누워서 뒹굴거리고 있는데 남편이 자꾸 제 눈치 보면서 침실 들어와서 제발. 엄마 계속 전화오고 난리야. 제발 한 번만 가자. 저는 못 들은 척 했어요. 너 저번에 갖고 싶다고 노래 부르던 그 명품 가방 이번 생일 때 사줄게. 진짜 안 가려고 했는데 생일 얼마 안 남았는데 백 사준대서 진짜 이번 가고 한동안 절대 안 가기로 작정하고 갔습니다. 시댁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눈에 불 켜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왔냐? 그렇게 전화해도 모른 척하고 사정사정해야 오는구나. 저번 주에 왔었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번 주 친정 가려 했는데 어머니 때문에 여기 오느라 밀렸어요. 친정은 왜 가냐? 엄마 보고 싶어서요. 너가 애냐? 그럼 어머니는 애라서 오빠 보고 싶어서 매주 오라 하시는 거예요? 분위기는 싸해졌어요. 원래 저렇게까지 말할 생각 없었는데 생리에 그동안 좀 쌓인 거에 바보 같은 남편 때문에 빡친 게 겹쳐서 말이 마음대로 나왔네요. 다르지? 어떻게 같아? 네네, 밥 주세요. 얼른 밥 먹고 갈 거예요. 네가 무슨 나한테 밥 맡겨놨냐? 밥도 안 먹일 거면 왜 부르셨어요? 이러니 시어머니 얼굴 빨개지고 뭐라 소리 지르시네요. 뭐래 하고 그냥 혼자 나왔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네요. 집에 와서 문 잠가놨어요. 거기 시댁에서 어머니랑 알콩달콩 오래오래 살길 바래요. 댓글입니다. 친정은 왜 가냐? 남편을 반납하셔야겠는데요. 님이 고아도 아니고 친정을 왜 가냐니. 본인은 일하는 아들 며느리 주말마다 부르려 하면서 아들 이혼시키고 싶은 것 같은데 남편 돌려드리세요. 시어머니만 되면 아들 이혼시키는 방법 검색해보나 봐요. 일하는 며느리 주말마다 부르기, 임신한 며느리, 일하는 며느리, 김장 때 부르기, 생전 집에서 안 차려 먹던 생일상 차리라고 압박하기, 누구네 며느리는 어쩌고 비교하며 며느리 돌려가기, 부모님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명절 때 못 가게 붙잡기, 옵션으로 신호 보고 가라 등등 시어머니들한테만 못된 역병이 도는 건지 남편 돌려주면 그 시어머니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사이다네요. 시어머니한테 저 정도 한다는 것도 대단하시네요. 여기 댓글 보면 진짜 결혼하면 안 될 듯. 아니 아직까지도 시엄마가 개소리하면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네. 시엄마가 개소리를 하지를 말아야지. 왜 일하는 며느리를 주말마다 불러내냐고. 그리고 바보 같은 남편은 애도 아니고 지 엄마 알아서 커트 못해? 나이 처먹고 아직도 지가 앤 줄 아나? 진짜 저러면 주말마다 친정부모님한테 남편 좀 불러내달라고 해야 그제서야 맑게 알아먹을 듯. 제일 어이없는 건 쓰니 성격 탓하네. 그럼 어른이라고 내내해야 하나? 내내하다가 매번 주말에 불려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시댁에 주말마다 문안 인사 드리러 가라. 입장 받고 한 달에 두세 번씩 친정 가서 저 대접 받으면 뭐 같아서 상 뒤집어 엎지 않겠냐? 싸가지 없게 말하긴 했지만 틀린 말 아니고 말 잘한 것 같은데. 당하고만 있으라고? 당신들이 친정 가서 저 따위 꼴 당하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기적인 사람들 투성이네. 그리고 나이 먹었다고 다 어른 아니다.
추가 글입니다. 퇴근하고 들어와 집안일하다 글 썼던 거 생각나서 들어와 보고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많은 댓글과 조회수 나올 줄 몰랐어요. 관심 감사합니다. 원래 글 쓴 목적은 베풀 캡처해서 남편한테 보내는 거였네요. 그 목적 달성해서 조롱하는 댓글들도 상관없어요. 사실 급하게 쓰느라 구구절절 설명하진 않았지만 전날 저렇게 하기까지 정말 많은 서사가 있었습니다. 결혼 전엔 정말 결혼하고 나면 남이라고, 니들끼리 잘 살면 그만이라고 소리치시던 시어머니 어디 가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와요. 진짜 매주 안 가면 큰일 날 것처럼 난리치십니다. 결혼 후 제일 충격받았던 건 어머님한테 신행 갔다 온 뒤 인사드리러 갔는데 저 째려보시면서 내 아들 뺏어갔다고 하신 거.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그 후로는 내가 착각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원래 그러신 분이란 걸 깨닫는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남편도 본인 어머니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감당 안 된다고. 그래서 주말에 매번 혼자 다녀오라 해도 절대 혼자 안 가요. 저 없이 가기 싫다고 난리칩니다. 어머니랑 둘이 있으면 어색하고 어머니 얘기 들어주다 지친다고. 어쨌든 이번에 참다 폭발한 거죠 뭐. 저는 어차피 남편이랑 이혼하는 거 아니면 평생 살 텐데 한 번은 터져야 할 일이 터진 거라 생각해서 집 와서도 무덤덤했어요. 사실 화가 났던 건 시어머니보다 남편에게였죠. 신혼 완전 초기에는 남편도 제 편 들어주고 어머니한테도 화도 내고 그랬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한번 저희 부모님이 원래 두 분 여행 가시려다 어찌어찌 해서 저희랑 휴가 스케줄이 맞아서 같이 해외여행 다녀왔을 때 이때 모든 비용 부모님이 다 대셨어요. 그 사실을 알고 드러눕고 울고불고 진짜 감당 안 됐어요. 그 이후 매주 저희 보고 시댁 오라 하고 저희가 안 가고 남편도 전화 씹으니 난리 나서 드러눕고 병원 입원하고 그 이후로 남편이 엄청 스트레스 받고 시어머니랑 연 끊을까 생각하다 홀어머니라서 혹시 진짜 안 좋은 생각 품고 일 날까봐 그 후로는 되도록 가려고 한 거고요. 저도 처음에 같이 따라가고 맞추려 했지만 진짜 갈 때마다 무슨 제 남편이 본인 남편이고 제가 종인 것 마냥 행동하는 거 보고 참다가 바로 저번 주에 터진 거네요. 그날 남편 문 안 열어줬고 남편은 시댁에서 3일 동안 강제로 시어머니랑 살면서 출근했어요. 제가 글 쓴 목요일이 남편 겨우겨우 들어온 날이고 꼴보니 또 우라가 치밀어 올라 글 썼어요. 제가 말이 심한 부분도 있지만 남편도 워낙 본인 어머니 성질 잘 알고 그동안 봐온 게 있어서 저한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미안해하는 눈치예요. 베풀 달아주신 거 캡처해서 남편에게 카톡으로 보내고 여태까지 시댁 방문했던 횟수 세어서 그만큼 친정 가서 인사드리고 시간 보내고 오라고 얘기했고 안 그러면 애기도 없는데 당신과 같이 계속 사는 거 진지하게 재고해봐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시댁 방문 횟수랑 친정 방문 횟수 맞춰야 하고 시어머니 또 부르면 너만 가라고 선포했고 한 번만 더 나 부르면 어떻게 될지 두고 보라고 엄포했습니다. 농담 아니고 저 진짜 한 번만 더 하면 안 되는 말 저한테 하면 저 시어머니고 뭐고 이혼 생각하고 대판 엎을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번 일은 일단락되었고 시어머니는 차단했습니다. 맨날 연락 와서 방구 밥 뭐 해줬냐? 주말에 뭐 하냐? 제가 뭐 놀러 가거나 즐거워하는 푸사 올리면 바로 연락 와요. 뭐 하냐? 오히려 이번 사건 계기로 차단해서 마음 편하네요. 댓글 관심 모두 감사하고 즐거운 주말 되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9살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2년 사귄 3살 연상 남자친구가 있었고 양가 상견례 마치고 내년 5월에 식 올리기로 말한 상태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파혼했습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 두 분 다 사업하셔서 어릴 때부터 감사하게도 돈 걱정 없이 자랐고 부모님께 경제관념에 대해 교육 확실히 받았습니다. 성인 되기 전까지 용돈 받았고 대학 들어가서는 알바하면서 돈 모았어요. 저는 제 가게 차리는 게 꿈이라 돈 받는 즉시 틈틈이 저금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회사 들어가서 3년 동안 돈 모았고 부모님이 그거 보시고는 제가 가게 차리는 거에 대해 정말 확신을 가지고 계획하는구나 생각하셔서 구체적인 계획 들으신 후에 투자 형태로 지원해 주셔서 서울 중심 상권에 옷가게 열었습니다. 명동 홍대 같은 곳입니다. 부모님께서 우선 브랜드 옷가게로 시작해보라고 하셔서 브랜드 있는 옷가게고 가게 연지는 반년 정도 됐습니다. 남자친구가 늦둥이라 13살 많은 신우가 있습니다.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겠지만 아직 결혼 직전이니 편의상 신우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에 상견례 할 때는 본인 딸 상담 가야 된다고 하면서 나오지 않으셨고 그때 시부모님께서 부모님이 하시는 일과 제가 옷가게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시댁 쪽에서는 저희 집안이 어느 정도 돈이 있으니 집이나 혼수, 예단 예물에서 저희 집이 부담을 많이 하시길 원하는 뉘앙스로 계속 말하셨고, 저희는 반반 결혼하기로 한 터라 남친이 우리 반반하기로 했다고 잘났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이 얘기를 신우한테 했는지 신우가 다음날 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옳게 아무리 둘이 반반하기로 했다지만 우리 집 사정 뻔히 알면서 그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너희 집이 훨씬 경제력이 좋은데 좋은 쪽이 좀 더 부담을 하는 게 맞지 않아? 솔직히 우리 방구 어디 빠지는 구석 없는데 올케가 워낙 능력이 좋으니 장가 보내는 거야. 라는데 그럼 난 빠지는 구석 있다는 건가 하고 기분 나빠지더라고요. 형님, 이미 그 얘기는 저랑 방구씨하고 합의해서 끝난 얘기고 반반하는 만큼 시가처가에 서로 똑같이 도리하기로 한 거라 저희 의견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니 남자는 군대 갔다 오는데 회사 생활 일찍 한 올케보다 모은 돈이 없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니야? 게다가 올케는 집에서 가게 해준 거잖아. 올케는 가게 하면서 버는 돈도 많은데 왜 우리 방구랑 반반으로 돈을 내? 형님, 연봉은 방구씨가 더 높아요. 그리고 방구씨 공익이라서 틈틈이 공부하고 공익 끝나자마자 회사 입사한 거 아시잖아요. 저랑 회사 생활한 연수는 똑같아요. 그리고 방구씨가 저보다 더 연봉도 높았어요. 아니 그렇게 우리 방구가 잘난 걸 알면 니네 집에서 모셔가야 하는 거 아니야? 돈 더 내. 난 더 이상 할 말 없어. 이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딱 카톡 받고 신우한테서 범접할 수 없는 막장의 냄새가 났을 때 알아차렸어야 하는 건데 하도 늦둥이니까 동생 아끼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간 제가 잘못입니다. 저 할 말 다 하고 사는 성격이지만 시댁이라고 착한 척 내숭 떨고 있었습니다. 신우한테 저렇게 말한 뒤로 친구들한테 상담하니 친구들이 결혼 전부터 신우한테 밉보이면 답이 없다며 차라리 능력이 되니까 조금 더 해주고 털어버리라고 하더군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뭐가 모자라서 이런 취급을 받고 결혼해야 하나 싶고 열심히 딸 키우신 부모님한테도 몹쓸 짓 하는 것 같아 남친한테 확실히 말했습니다. 신우가 이런 내용으로 카톡을 보냈고 난 너하고 반반하고 시댁과 친정에 평등하게 반반하기로 했어. 벌써부터 시자 들어간다고 신우 노릇하려는 거면 너랑 결혼 못해. 집 혼수 다 해주고 신우 말씀에 예의하는 여자 만나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친 펄쩍 뜁니다. 그거 절대 내 생각 아니고 누나 생각일 뿐이야. 내가 확실히 말할게. 라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선 남친이 신우한테 말했다고 하고 신우도 별다른 연락 없기에 그 문제 그대로 넘어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칠 전에 제 가게에 자기 딸하고 불쑥 찾아와서 옷을 골라왔습니다. 알바생이 계산하려고 하니 나 여기 사장 가족이야. 라고 했답니다. 참나. 나중에 물어보니 남친한테 지나가는 말로 물었다고 하네요. 알바생이 계속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짜증을 부리면서 절 불러오라고 했답니다. 연락받고 처음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육성으로 정말 헐 이러고 있었어요. 일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기에 그냥 제 카드 긁는다고 하고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날 하루 정말 멘붕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해볼수록 결혼 전인데도 이 정도인데 결혼하면 나는 헬게이트에 내 발로 들어가는 거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며칠 고민하다가 신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형님 저번에 저희 가게 오셨다면서요? 옷 잘 입을게. 근데 직원 교육 좀 다시 시켜야겠더라. 나 그 앞에서 15분 기다렸어. 네? 직원 교육요? 제가 처음이라서 그냥 제 카드 긁고 드린 건데 저희 매출 그대로 본사로 올라가서 저도 남는 거 없어요. 다음부터는 오시면 구매 부탁드려요. 양말 같은 거 더 얹어서 드리라고 말해놓을게요. 조카 입으로 준 거 가지고 왜 그래? 요즘 학교에서 브랜드 없는 거 입는 애가 없길래 마침 올케가 가게 하니까 간 거지. 가족끼리 돈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많이 안 갈게. 내 딸이 빨리 커서 옷이 필요한 게 좀 있어서 많이 샀어. 저도 부모님이 그냥 가게 돈 주신 게 아니라 투자 형식으로 하는 거 보고 돈을 언제든 가져가겠다고 하시고 매출 올려서 제가 정말 열고 싶은 가게 여는 게 꿈이라 그냥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오시면 앞으로는 돈 받을게요. 올케, 조카 입힐 옷 가지고 너무 째째하게 군다. 가족끼리 그렇게 돈 욕심 부리면 안 돼. 시집 오면 잘 가르쳐야겠다. 저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옷 구매하실 거 아니면 가게에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의가 없네. 곱계절라서 어른 대할 줄 모르니? 라면서 소리를 질러서 저 할 말 없습니다 하고 전화 끊고 바로 남친한테 전화해서 쏘아붙였어요. 니네 신우 미친 거 아니냐? 남친 처음에 어벙벙하다가 얘기 듣고 무슨 일이냐고 하기에 됐고 너랑 결혼 못하겠다고 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이게 그제 일이에요. 계속 남친 전화 오다가 이제는 시댁에서까지 전화 오는데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홧김에 말한 거긴 하지만 이대로는 제 앞날이 너무 안 보여서 점점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도저히 결혼 못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주변 지인한테 다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이 결혼하면 도저히 등살에 못 베길 것 같아서요.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니 처음에는 뭐라고 하시다가 신우 얘기 듣고 경악하시며 알았다고 하시네요. 남친 사랑해서 결혼 결심한 거지만 저런 신우까지는 품지 못하겠네요. 이 정도였나 봅니다. 그래도 2년간 사귄 정이 있기에 싱숭생숭하고 맘 아프기도 하네요. 저 잘한 거 맞겠죠? 추가 글입니다. 개인카드 안 긁힌다는 건 명의는 부모님 명이고 제가 실질적으로 가게 관리해서 카드 긁을 수 있었던 거고 명동이나 홍대같이 발달한 상권이라는 뜻이었는데 그래 제대로 설명을 못한 것 같네요.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위로 없고 저 같은 일 겪으신 분이 있는지 궁금해 글 쓴 건데 자작이라 하시니 할 말이 없네요. 믿거나 말거나로 봐주세요. 댓글입니다. 아니요, 잘못했네요. 가져간 옷에 대한 계산서 끊어서 그 돈 받아내셔야죠. 우선 그 남친에게 옷값 받아요. 님이 직접 카드로 긁으라 해서 신우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안 주면 끝이거든요. 아니면 옷값 덕분에 헬게이트 유턴할 수 있었다라고 차라리 싸게 먹혔다라고 생각하세요. 다음에 가게로 와서 진상 부리면 경찰 부르세요. 암튼 글쓰님 잘했어요. 똑 부러지시네요. 옷값 받으셔야죠. 꼭 받으세요. 전 남친이든 그 부모에게 청구하세요. 좀 많이 샀어 라는 거 보니 공짜라고 한아름 안고 간 모양인데 욕 좀 들어먹어야 부끄러운 줄은 알죠. 여기저기 이상한 사람들 많네요.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에서도 미성년자 아니면 물건값 치르고 나오는 게 예의입니다. 하물며 주인이 없는 가게에서 종업원이 무슨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정말 친해서 가게에도 왕래하고 주인이 이분들은 물건 가져와도 괜찮다고 한 것도 아닌데 나 사장 가족이라고 오는 사람한테 아 네 이러면서 물건 덥석 줬다가 아니면 알바생은 무슨 잘못이에요? 직원 교육? 그분 보고 유치원이나 다시 다니라 하세요. 기본 예의도 못 배워서는 누구 보고 교육을 받으라 마라인지. 후기입니다. 일주일 좀 넘는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한 해가 바뀌었네요. 징하게 이어지던 약혼 파기가 드디어 끝을 맺을 조짐이 보여서 이전에 남긴 글이 생각나 와봤더니 생각보다 많은 반응에 하나하나 댓글 꼼꼼히 읽었습니다. 욕도 조언도 달갑게 받았어요. 감사드립니다. 글 올리고 나서 본 댓글들 중 옷값 돌려받으라는 말이 참 많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집과 얽히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고 후련하게 털어버리고 싶었어요. 헬게이트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대가치고는 싸게 먹힌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우한테 연락도 안 했고 약혼은 파기됐지만 그냥 신우라고 쓸게요. 남친과 시댁에서 줄기차게 걸려오는 전화도 다 피하고 있었어요. 폰번호도 바꿔버렸고요. 근데 정작 남친도 안 찾아오는 제 가게를 신우가 떡하니 찾아왔더라고요. 그때 제가 가게에 있을 때였는데 신우 얼굴 딱 보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보통은 아니구나 했어요. 저 보더니 똥 씹은 표정 돼서는 나 좀 봐 올게. 이러더라고요. 아직도 생각나네요. 가게에 계속 데리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확실하게 끝내고 싶어서 근처 카페에서 얘기했는데 참 예상을 뛰어넘는 사고방식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들어오자마자 커피 시키고 한 5분쯤 말없더니 눈 딱 치켜뜨고 저 노려보면서 말하더라고요. 올케, 그 옷 몇 푼 돈이 그렇게 아까워? 시댁에 예단할 거 미리 좀 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저희 반반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럼 제가 이렇게 미리 예단하면 방구씨한테도 미리 이 정도 예물 받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반반 한댔다고 어떻게 딱 반을 가르냐? 한 사람이 손해볼 수도 있는 거고 이득 볼 수도 있는 거지. 돈 하다가 돈에 뒤통수 맞아. 그렇게 따지면 반반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방구씨 보고 제가 원하는 집 해오라고 하세요. 제가 혼수 예단 원하시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독하다. 우리 집안 들어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나는 내가 처음부터 옷을 너무 크게 가져간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기도 해서 만나서 얘기로 풀고 다시 결혼 진행해봐도 좋다고 허락하려고 온 거야. 허락이요? 양가 부모님께서 이미 하신 허락에 왈가왈부하시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는 문제고 저는 엄연한 제 직장에 심지어 아직 가족이 되지 않은 형님이 오셔서 공짜로 옷을 가져왔다는 사실이 황당하고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상을 똑같이 가지고 언젠가 저에게도 휘두를 방구씨와 시댁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파혼하게 된 거고요. 다시는 안 찾아오셨으면 좋겠네요. 여기는 내 직장이에요. 네가 뭔데 우리 집안 교육을 들먹여? 집에 돈 좀 있으면 다 그렇게 자식 키우냐? 이제 더러워서 니네 집 쪽으로는 숟가락도 안 놓아야겠네.
다시 가게 오시면 영업방해로 신고할 거예요. 라고 하고 대화 끝내고 일어났습니다. 이후로 저희 집 근처에 남자친구가 와서 저를 붙잡고 네가 원한다면 너 시댁에 발걸음하지 않게 할게. 행사 같은 것도 참여하지 마. 이렇게 말했지만 아무래도 누나 말이면 저한테도 이렇게 말 못하다가도 누나 앞에서는 꿈쩍 못하는 걸 알기에 널 사랑하지만 너의 가족까지 품을 수 있는 그릇은 아니었나 봐. 가족을 감당할 수 있는 여자를 찾길 바래.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며칠 동안 계속 내가 잘할게.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설득했지만 그때마다 거절했고 결국은 수긍하고 관계 정리했습니다. 시댁에서 전화하신 건 일체 안 받았고요. 집까지 전화 오셨는데 부모님이 좋게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후기가 많이 심심하죠. 판 보면서 당당히 약혼 파기하고 오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강단 있게 끊지? 하고 신기했었는데 저도 결혼 파기하고 30살을 맞게 됐네요. 1월 1일 되자마자 친구들한테 노처녀 된 거 축하한다고 문자가 잔뜩 왔어요. 얼굴도 못 본 저를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2년 사귄 세월이 아깝지 않은 건 아니지만 2년 아깝다고 남은 50년을 불구덩이에서 보낼 순 없잖아요. 당분간 연애 말고 가게에 집중하면서 일 열심히 하고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연도에 모두 원하시는 거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댓글입니다. 잘하셨어요. 예단 미리 했다고 생각하라니 어떻게 저런 마인드가 나올 수 있나 싶네요. 처음부터 크게 가져간 것 같다는 건 가져간 옷 금액을 말하는 것 같네요. 처음에 크게 가져가 보고 별말 없었으면 다음에는 사돈의 8촌까지 해서 옷 뜯어갔을 것 같은데 글쓴이님이 처음부터 잘 잘라내신 듯해요. 30살인데 노처녀라뇨. 그런 시댁 신우 있는 집으로 시집갈 바에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훨씬 낫겠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가게 잘 되시길 바래요. 아무리 밖에서 누나 편들고 집안 이상하대도 동생 파혼 이유 제공했으면 두고두고 욕먹을 거예요. 아마 다른 여자 또 오면 처음에는 조용하고 있겠죠. 요즘 같은 때 30이면 아직 노처녀 축에도 못 끼죠. 좋은 남자분 좋은 시댁 만나세요.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어이가 없네요. 완전 막장이네요. 헬게이트에서 빠져나온 거 축하드려요. 전남친 부모도 아마 신우랑 똑같았을 것 같은데요. 님이 더 돈 쓰길 바라고 신우한테 얘기를 한 거 보면 결혼 깨신 거 다행이에요. 100번 1000번 잘하셨어요. 내 핏줄 내 가족이라도 가치관 다르고 트러블 생기면 철천지 왼수로 사는 마당에 액땜했다고 생각하시고 똥차 가고 벤츠 온다니까 벤츠 기다리세요.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피자 배달 투잡을 한 게 신의 한 수였네요. 발견했으니 다행이지 전날 배달 안 갔으면 평생 몰랐을 수도 있겠어요. 남편과 마주했을 때 왔어? 라고 한 아내의 반응이 인상적이네요. 뭔가 말문이 막혀버렸던 걸까요? 아니면 언젠가 혹시나 걸리게 될 줄 예상이라도 했었던 걸까요? 어쨌든 모텔에서 아내를 마주한 남편의 심정을 생각해보면 괴로우실 것 같아요.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피자가 너무 먹고 싶은데 새벽이라 먹을 수가 없네요. 요즘 배달하시는 분들 정말 바쁘실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덕분에 우리가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두 번째 사연은 시어머니가 참 그렇죠. 결혼하면 며느리를 자기 집에 들인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남편 쪽으로 호적 올라가게 되고 낳는 아이들도 남편 성 따라가고 말 그대로 집에 들이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결혼은 결혼이잖아요. 시댁에는 무조건 와야 되고 친정에는 왜 가냐고 하고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몇 번 갔으니 저기도 몇 번 가야지 이렇게 횟수 정해서 딱딱 가는 것도 좀 별로고 그냥 며느리가 찾아오고 싶게끔 잘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면 안 되려나요? 세 번째 사연은 신우이 결혼 전부터 저러면 결혼 후에는 정말 답이 없겠어요. 해준 것도 없으면서 남의 물건 가져가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남친과 반반하기로 했는데 시댁에서 이것저것 더 부담하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결혼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구독 안 누른 사람이 있어? 진짜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구독 한 번만 눌러줘. 감사하게 생각할게.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어허, 끝까지 안 누른다고? 아인, 구독하기 눌러주세요.